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미국 증시의 깜짝 반등에 여러분들 모두 기분이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테슬라 주가도 이러한 미국 증시의 깜짝 반등에 힘입어서 바로 전날 열렸던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실망 매물을 소화해내고 다시금 반등 대열에 동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의 강한 반등 상승이 진또백인지 아니면 허수인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일일비하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주식시장과 내가 담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큰 그림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딱 지금 시기처럼 주식시장이 지난주 2% 넘는 급락을 보이며 하락세를 걷다가 다시금 반짝 급반등세를 보이는 이때가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린이분들이 가장 흔들리는 때입니다. 내가 매수하려고 노려보고 있던 녀석이 급반등하면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지죠. 흔히 요즘 말로 매수 마렵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테슬라 10배 간다. 지금이 마지막 테슬라 매수 기회와 같이 시기에 맞춰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에 대한 제 포지션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롱 포지션으로서 기회가 올 때마다 장기 투자 계좌에 모아가는 테슬라 주주입니다. 저 또한 테슬라의 상승을 바라지만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제 바람일 뿐이고 이러한 시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현재 매크로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를 분석함으로써 냉철하게 진단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만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정적인 테슬라 매매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이틀간의 미국 증시 급반등이 진또백인지 가짜인지 현재 미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연준과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 상황을 진단해보고 테슬라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른 매크로 지표보다도 더 집중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미국 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가 4%포인트를 찍게 되면 증시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난 3월 1일 수요일부터 치솟으며 4%를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는 줄을 흘러내리는 듯 했으나 뜻밖의 패드 보스팅 연준 의원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만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여름 중순에서 말쯤에 동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발언하면서 지난 PC 물가지수 충격으로 인해 강한 금리 정책을 걱정하던 미국 증시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주면서 증시는 지난 이틀간 반등했는데요. 반대로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한풀 꺾이며 다시금 4%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죠. 사실 연준의 보스틱 총재가 이러한 비둘기적 발언을 했었던 동일한 날에 또 다른 연준 의원 2명, 월러와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 상황과 강한 경제를 근거로 더 강한 기준금리 스탠스를 이야기하며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 오전부터 쭉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죠. 이를 통해 현재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이 믿고 싶은 말은 보스틱 의원의 말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믿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보스틱 총재의 예상처럼 늦어도 여름 말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월러와 카시카리 연준 의원들의 말처럼 금리 동결은 좀 더 먼 이야기일까요? 다가오는 3월 20일 FOMC 회의에서 목표 기준금리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엿보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만장일치로 25베이스포인트까지만 인상 또는 심지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상치 않은 물가 상황을 확인하고 난 이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50베이스포인트 인상까지 얘기하는 의원들이 약 3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식시장을 강력히 뒤흔들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제롬 파월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은 분명히 제롬 파월에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통화 정책에 연관된 질의를 할 것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에 미국 증시는 거칠게 출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훨씬 높은 변동성을 보여온 테슬라의 주가는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화요일 상원 의원들과의 청문회와 그 다음날 수요일 하원 의원들과의 제롬 파월 청문회가 끝나기까지는 매매를 잠시 놓으시고 관망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린이분들은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섣부른 매매를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연준의 통화 정책과 이번 3월 FOMC 미팅에서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시장의 예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주식시장과 테슬라의 주가도 변동성이 거치면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까지만 올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다가오는 14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다시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심지어 CPI가 지난 PCE처럼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증가하는 심각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연준은 기준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까지만 올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연준과 제롬 파월의 미묘한 입장과 그에 따른 미국 증시 흐름을 파악하시는 정도에 도움될 만큼만 최대한 간략하게 제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bp로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어 물가에 작용하기까지는 최소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올려둔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며,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겹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연준의 제2목표 때문입니다. 연준의 제일 목표는 연 물가 상승률 2%이죠. 그리고 연준 제롬 파월의 두 번째 목표는 미국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정말 무대뽀로 제일 목표인 물가만 찾겠다 라고 무지막지하게 나왔다면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처럼 경제가 무너지건 말건 간에 연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인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은 그렇지 않죠. 경제에 최대한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찾겠다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지금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경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려두고 아직 그렇게 빠르게 올려둔 기준 금리가 실물 경제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50베이스포인트로 빅스텝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스노우볼 효과로 경기 침체가 강력하게 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연준의 대빵 제롬 파월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소프트 랜딩은 물거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체면도 말이 아니겠고,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 자리에 앉혀준 바이든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이유들로 이번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는 50bp가 아닌 25bp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중단하는 시점은 보스틱이 말하는 여름보다는 아직 멀지 않았나 싶네요. CME에서 보이는 것처럼 50bp가 30% 가까이 늘어나긴 했으나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25bp를 지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대다수가 25bp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제롬 파월의 청문회에서도 제롬 파월이 25bp 뉘앙스로 얘기해주면 물론 증시가 좋아하긴 하겠지만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증시 상승에 큰 모멘텀은 못 줄 겁니다. 이보다는 이번 보스틱 의원의 금리 인상 동결 시점과 관련해서 증시가 큰 반응을 보였던 만큼 제롬 파월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동결 시점은 과연 언제인지에 대한 뉘앙스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서 간단하게 수치가 80 이상이면 시장이 후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움직여왔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다뤄드렸듯이 지난 1월 CPI와 PPI 물가지수의 낌새가 이상했을 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다음의 이유들로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거둬들였었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시금 강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 이외에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 기관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커짐에 따라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투자 자금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는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데이터를 집계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반등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함께 유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을 유발하는 연준과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를 살펴봤을 때 이번 주 제롬 파월의 청문회의 여파와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금요일 전까지는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관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목요일 188부근의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주가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영역에서 거의 끝자락 하단까지 하락했다가 우리의 연준 보스틱 총재가 혜성처럼 나타나 선물 보따리를 던져주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테슬라 주가에게 다시금 상승 모멘텀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약 2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197.79달러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저번 주 수요일 전까지만 해도 지지선이었던 200달러 부근이 저항선으로 바뀐 상황에서 금요일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거래량을 보시면 테슬라 평소의 일거래량에 비해 거래량이 좀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0달러 저항선을 뚫지 못한 채로 매물대가 지지기반이 어정쩡한 197달러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개인 투자자 물량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과 주요 저항선 200달러 아래 놓인 캔들의 위치는 한마디로 테슬라가 현재 변동성이 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제롬 파월 청문회를 맞닥뜨리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15분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목요일 개파락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점심시간 이후부터 하락하며 마감한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월요일의 테슬라 주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에 반해 3대 지수들은 모두 완만한 상승을 그리며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증시가 상승해준다면 테슬라도 어느 정도 묻어서 갈 수 있겠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관망하며 횡보 또는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주 월요일에는 테슬라가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200달러 저항선 아래에서 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테슬라 주가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상승 채널에서도 목요일부터 이탈해버렸고 현재 주가가 20일 이평선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과 200 저항선을 뚫고 다시금 상승세를 타려면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강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제롬 파월의 입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의 보조 지표들을 참고하더라도 현재 테슬라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를 볼 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듯이 거래량을 참조하는 맥D 보조 지표를 보시면 2월 21일 시그널선을 교차하면서 하락 추세가 굳혀진 이후로 현재 시그널선과의 컨버전스가 일어나지 않고 아래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점점 커지면서 다이버전스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좋은 테슬라 매수 가격을 위해서 이번 주 초에는 매매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제롬 파월이 내뱉는 말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의 청문회 이후에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야후 파이낸스와 같은 주요 미디어에서 뽑아내는 헤드라인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매체들이 제롬 파월의 청문회를 어떻게 해석해내는지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이러한 종합적 상황이 전개된 후에 다시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